네, 오늘은 2025년 11월 1일 밤 8시 19분. 조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세게 한 2시간 아주 소나기 엄청 쏟아져가지고, 비가 많이 온 상태예요. 요즘 계속 비가 내리는 우기철이에요. 자, 야곱의 직계 후손이 이집트 이주할 때 70인이 이주했는데, 야곱을 포함한 직계 후손, 며느리나 여긴 빼고 손자, 손녀딸 다 포함해서 직계만 숫자를 쳤을 때 70명이에요. 자, 1656 이집트 이주할 때 야곱이 130세, 직계 후손 70인에 야곱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야곱과 직계 후손 70인, 루벤 46살, 시몬 45살, 레위 44살, 유다, 납달리, 갓, 스불론, 아셀, 이사갈,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요 사람들의 자손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1656년 이집트 이주 직후 레위의 넷째 딸은 요게벳인데,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요게벳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모세의 친어머니인데, 이집트 이주 직후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주자 명단 70인 이름에는 요게벳이 없어요. 출애굽기 6의 20절, 민수기 26장 59절,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두 번 기록되어 있고, 1639년 이제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147세로 사망했을 때, 총리 요셉이 56세, 에서가 147세에 자기 후손 직계 추종자하고 같이 해서 막벨라 굴 입구 진입로를 막고 서서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막벨라 굴 입구에서 우발적으로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이제 무력으로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 에서는 147세에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추종자 또는 후손이 40명이 거기서 전사했어요. 전쟁이니까 이제 전사라고, 전쟁이니까 전사. 자, 에서의 후손들, 나머지 살아있는 에서의 후손들은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전쟁포로 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갔고, 에서의 시신은 이집트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강행을 해서 야곱을 매장하고, 그 다음에 이 시신이나 이 포로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2차 전쟁이 곧바로 일어나요. 1639년 바로 시신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시신을 되찾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 람셋까지 쳐들어갔어요. 수도. 거기가 힉소스 왕조의 수도인데, 그 도시까지 쳐들어가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원한, 자기 할아버지든 뭐 아버지든 그 에서의 후손들이 그 불명예스러운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기 때문에 그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2차 전쟁을 일으켰고, 이때 에서의 후손들이 80명이 또 전사했어요. 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 잡혔어요. 그게 50명 외에 같이 잡혔어요. 전쟁포로로. 그 다음에 3차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때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바로 즉시 또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왜냐면 2차 때 에서의 시신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전쟁포로 또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병력이 모자라서 그 연합군을 결성해서 3차 전쟁이 이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전쟁포로 잡혀 있는
그 야곱의 손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인데 손자를 구할 겸 또 에서의 장남이 이제 여기에 주도가 돼서 전쟁, 3차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또 패배했어요. 60명이 전사했고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여기서 사망했어요. 이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3차 전쟁에서. 나머지는 또 전쟁포로 또 잡혔고, 그 다음에 야셀제 58장을 보면 그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8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에요. 많은 인원. 이때는 요셉이, 총리 요셉이 89세. 이때는 총리 요셉이 89세였을 때요. 1606년 요셉이 89세, 아직 현직 총리고, 야사르책의 58장 17절, 이 모든 백성들이 모였고 에서의 자손들이 전투를 돕기 위해서 세일로 나왔다. 이 진영이 매우 컸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힘이 많은 백성들이었다. 보병과 기병, 말타는 약 80만 명이었다. 보병과 기병을 합쳐서 80만 명이었다. 이 모든 군대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다시 또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 그들이 람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 람셋까지 가서 진을 쳤다. 이렇게 야사르책 58장 18절, 1606년 요셉이 89세, 요셉이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과 함께 나갔으니 약 600명이었다. 그들 람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 람셋의 땅에서 그들과 싸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 에서의 자손들과 또 다시 싸웠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50년, 이집트 이주한 지 50년이 됐을 때, 1606년이 되었을 때면 볼의 아들 벨라가 세일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통치한 지 30년이 됐을 때, 그래서 요 사람이 여기서 요 끝이에요. 요게 끝이에요. 요게 전사해요. 자, 1606년 야사르책 58장 19절, 야와께서 에서의 모든 능력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요셉 총리와 그 형제들 손에 넘기셨으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요셉 앞에서 패하였다. 그러니까 80만 명의 이 에서의 후손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약 600명한테 패했다. 그래서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요셉이 89세 때에 자, 야사르책의 58장 20절, 에서의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했다.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80명이 와가지고 20만 명이 죽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4분의 1, 25%가 죽었고 여기는 600명한테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자, 볼의 아들 벨라, 그들의 통치자 왕이 그 전투에서 그들과 같이 쓰러졌다. 그들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요때 사망했어요. 그 전투에서 쓰러져 죽은 것을 에서의 자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손이 그 전투에서 약해졌다.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야죠. 야사르책 58장 21절, 요셉 총리 89세와 그 형제들이 온 애굽 여전히 에서의 집의 백성들을 쳤으니 에서의 온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달아났다. 도주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자, 야사르책 58장 22절,
요셉과 89세 그의 형제들과 온 애굽이 그들을 그날 죽였겠다. 그들이 또한 그들 300명을 또 쳐 죽였다. 길에서도 그들을 계속 쳤다. 그 후에 그들이 그들로부터 돌아서 이제 20만 명 또 300명 또 추격하면서도 또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야사렛에게 58장 23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들 중에 잃은 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군대 손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는 12명이 쓰러졌다. 여기는 이제 애굽 사람도 같이 포함돼서 600명 중에는. 야사렛에게 58장 요셉이 89세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에서의 손자 스보 전쟁포로 33년차 33년차면은 여기 스보가 몇 살이냐면 13살 플러스 33년 46살이에요. 46세. 그 포로들에게 짐을 더 지우라고 지시했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철로 더 결박을 했다. 그것들로 그들의 고통이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쟁포로 33년 차. 야사렛에게 58장 25절 에서의 자손들이 모든 백성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수치 가운데 돌아왔다. 이는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능력자들이 그 전투에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89세 때 1606년 에서의 80만 명이 완전히 완패를 했어요. 완패. 야사렛에게 58장 26절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그들의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가 전사를 했어요. 그 전투에서 죽었더라. 1606년 그들이 서둘러서 동쪽의 자손들 백성들 가운데 또 통치자 한 사람을 또 취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과거로 좀 올라가서 요셉이 71세 때에 1624년 요셉이 71세 때에 이집트의 파라오 까야나가 사망을 해서 요셉을 총리로 이렇게 발탁한 기용한 그 셈적 왕 까야나가 사망을 했고 그 둘째 아들 마그론이 41세로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1624년. 그래서 1624년부터 1585년까지 요셉이 71세부터 110세까지 39년 동안 이집트의 파라오 마그론 40세의 그 왕의 둘째 아들 마그론 왕의 법적 아버지가 됐어요. 양아버지. 그래서 요셉이 110세까지 종신 총리를 지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1581년 이제 요셉이 사망하고 한 4년 있다가 에서 손자 스보가 67세 때에 이집트 요셉이 사망한 후 탈주를 해서 그 이후에 4년 그래서 스보가 71세 때에 1581년 스보가 71세 야사렛의 60장 30절 그날 이후로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의 군대들이 시딤을 약탈하거나 노략하러 나가지 않았다. 그들이 나갈 때마다 노략하거나 어디 훔치러 갈 때마다 앵기스의 군대 장관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대 장관을 했어요.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아프리카 딘하바의 앵기스 군대 장관 대우를 받으면서 앵기스를 유혹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18왕조를 이제 상대로 해서 첩부수자 이렇게 해서 보복 전쟁을 도모하는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결국 출전 직전에 전쟁하러 출발하기 직전에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의 점괘에서 야곱의 후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없음 점괘에서 패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쟁 계획은 무산이 되어버리고 에서의 손자 스보는
앵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쳐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앵기스가 무장을 하지 않고 출발을 아예 해버리지 않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자, 에서의 손자 스보가 패전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잘못하면 아프리카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로부터 맞아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이제 시팀으로 도망갔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판이에요. 전쟁에 질 그 점괘를 나온 그 전쟁을 하자고 계속 우겨가지고 다 준비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패전, 그래서 완전히 전쟁은 무산, 출발조차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55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서의 손자 스보가 시팀으로 도망가가지고 결국 2년 후에 시팀의 통치자가 돼서 시팀 통치한 지 25년 차에 다시 또 연합군 80만 명 이끌고 이집트로 이제 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애굽 사람들 30명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150명 이렇게 해서 30만 명이 여기서 패했어요. 처음에는 패고 바로 이스라엘 150명이 80만 명을 상대로 해서 야후와의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 이 80만 명 중에서 4,000명, 2,000명 해가지고 야후와 전쟁으로 에서의 연합군 완전 패배했어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끄는 연합군이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자, 1554년 같은 해에 그 전쟁통에 큰 전쟁 일어난 그 직후에 이제 출애굽기 1장의 9절 보면 그 당시에 신세대 통치자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메로투트모세 1세가 20살일 때 이 20살 때 이 사람은 그 전쟁을 참전은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 전쟁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신세대 통치자가 20살 투트모세 1세 그 신민 애굽의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나온 얘기. 또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 힉소스 왕조하고 연합해서 우리 이집트 18왕조와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나갈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적은 숫자로도 그 많은 숫자의 외적을 물리치고 처부수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 겁을 많이 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